안녕하세요. 자,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교시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3교시 수업 때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1교시보다 2교시의 그런 영상에 대한 음질이 좀 더 좋아졌죠? 네. 3교시에는 조금 더 나은 그런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AARRR 모델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첫 번째 A, acquisition에서 유입,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액티베이션 하게 하는 활성화하느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입된 고객들이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거쳤다면 이제 세 번째 리텐션 유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고객의 첫 구매 이후 서비스의 재사용률은 어떻게 되는가, 또 고객의 어느 정도가 이탈을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알아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일즈 퍼널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깔때기 모양처럼 점차적으로 좀 고객의 그런 수가 줄어들잖아요. 유입할 때는 좀 많이 왔다가 그 다음 액티베이션 할 때는 좀 적게, 그 다음 유지는 더 적은 고객들이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유지를 하는 고객들은 이러한 고객은 어느 부분에서 가치를 느끼고 재사용하고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또 초기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기 처음 접했던 사람들의 그런 만족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정 지표로는 이탈률, 또 이탈 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객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됐다가 활성화되는 부분까지 갔는데 이제 유지되는 부분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 100명 중에 몇 명 이탈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률이겠고요. 또 이제 뭐 웹페이지로 유입을 시켰을 때 어느 페이지에서 좀 이탈이 되는가,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좀 많이 이탈이 되는가, 안 그러면 장바구니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결제단에서 좀 이렇게 이탈이 되는가 하는 그런 이탈하는 페이지에 대한 부분, 이탈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측정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레베뉴, 즉 매출이 부분이죠. 매출. 유지하는 고객들이 어떻게 이제 돈을 지불하는가, 고객이 우리 제품,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 즉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가, 또 어떤 특징의 고객들이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가, 또 어떤 특징의 고객이 또 매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많이 구매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측정 지표는 아마 구매 전환율이 되겠죠. 구매 전환율. 정말 장바구니까지 담았다가 이제 결제하는 부분들, 즉 구매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매출, 또 주문별 단가 이런 부분들이 측정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는 레퍼럴 해서 이제 추천, 즉, 이게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바이럴을 하는가,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추천을 일으키는가, 이 부분이 이제 레퍼럴 마지막 R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다른 이에게 우리 서비스 및 제품을 추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즉, 추천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서비스와 제품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와 만족도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측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레퍼럴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측정 지표는 공유하는 수, 정말 이 내가 동영상이라면 뭐 유튜브 링크를 공유한 수, 그 다음에 댓글, 또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측정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이 우리 제품에 대한 광고나 홍보,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다가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접한 고객들은 또 새롭게 유입을 해서 충성 고객이 되는, 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결제 레베뉴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AARRR 모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단계별로 좀 알아봤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프로덕트 마케팅 핏, 저희가 MVP를 통해서 최소 존속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프로덕트 마켓 핏에 맞는 제품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고객을 유입시키고 또 그 다음에 활성화시킨 다음에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그 매출까지 일으킨 고객들이 어떻게 추천하는지에 대한 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퀴지션 단계에서는 이렇게 점점 100%였다면 점차적으로 주로 9%는 아니고 제가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애퀴지션에서 90% 왔다가 액티베이션 단계에서는 78%,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지났을 때 35%, 또 86%, 24% 점점 이게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밑에 부분들은 좀 이탈률을 나타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유입에서 최소 매출과 공유, 추천까지 깔때기 모양처럼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세일즈 퍼널과 좀 구조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로스 해킹의 그 마케팅 채널 또 혹은 마케팅 툴이라고 할 수 있는 AARRR 모델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여기 좀 나와 있는 A/B 테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봐도 A/B 테스트 보면 A냐 B냐 이렇게 좀 어느 걸 더 선호하느냐라고 하는 테스트라는 게 그림에서 좀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A/B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B 테스트는 두 개의 A와 B를 사용하는, 즉 두 개의 대조군이 있는 거죠. A라는 대조군, B라는 대조군을 두고 종합적으로 대조하는 실험이며 버킷 테스트 혹은 분할 실행 테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과관계를 찾는 일종의 통계적 가설 설정을 통한 결과 확인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제 저랑 같이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이제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논문의 가설을 설정할 때 이게 정말 이 가설이 맞을까, 이 가설대로 통계의 결과가 나올까라는 부분들이 좀 가장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A/B 테스트도 이런 가설 설정을 하는 거죠. A가 나을까, B가 나을까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 일종의 가설 설정을 하고 또 증빙을 하는 과정,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 상에서의 웹이나 앱에서 A 버전 혹은 B 버전을 무작위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고 어떠한 선택 혹은 어떠한 연결 행위를 하는지를 실험하여 그 결과를 실행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A에 대한 A 컨텐츠, B 컨텐츠를 보여주고 어느 컨텐츠의 유입이 높으며 또 실질적으로 전환율이 높은지에 대한 것들을 A, B 버전을 테스트하는 거죠. 비교 대조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B 테스트는 리서치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기법이었는데 웹 기술이 발전하고 또 마케팅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 전략이 고도화되면서 또 다양한 분야에 좀 보편화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 테스트는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그로스 해킹뿐만 아니라 정말 좀 더 데이터 기반적인 퍼포먼스 마케팅에서도 A/B 테스트를 좀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또 이제 뭐 썸네일,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너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A, B 이상 좀 한 5개까지 베리에이션 한 다음에 돌려보고 가장 효율이 높은 것들을 효율이 높은 것들을 적용하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서 두 가지 이상의 시안 중 최저안을 선정하기 위해 시험하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해서 타겟에게 A 또는 B를 보여주고 더 좋은 반응이 나오는
형식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웹페이지나 앱 개선 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실사용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기존의 웹페이지 디자인 A안과 새로 개선된 B안을 각각 랜덤으로 보여준 뒤에 A와 B 중에 어느 개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오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을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A-B 테스트는 단순히 선호도 조사이기 때문에 쉽고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A냐 B냐 했을 때 효율이 더 많이 나오죠. 소비자 혹은 고객들이 많이 선택한 부분들이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쉽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용자가 어떤 부분을 또 왜 선호하는지와 같은 심층 조사를 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A랑 B 안을 직접 활용해보고 그냥 이게 A가 더 나은 것 같아, B가 더 나은 것 같아 하는 선호도 조사이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왜 그 부분을 더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A를 선택하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B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결과값은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A와 B를 동시에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어느 게 더 나았냐라고 선호 조사를 하는 게 A/B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A/B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A/B 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낭만교수 홍사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 이 동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 이게 썸네일처럼 딱 그 동영상에 뜨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라는 것과 사진은 똑같은데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안 중에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어느 게 그냥 직관적으로 A가 더 낫는지 B가 더 낫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낭만교수 홍사부 채널 2교시거든요. 이게 2교시? 이제 3교시네요. 그렇죠. 이제 3교시 때 3교시 2교시 아니고 여기 3교시 동영상 혹은 뭐 2교시 동영상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A가 더 좋은지 B가 더 좋은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왜 좋은지까지 작성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냥 교수님 A가 훨씬 낫습니다. B가 더 낫습니다. 라고 좀 의견을 주시면 제가 진짜 참고해서 이 그림을 좀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대한 A/B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A.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B. 중에 어느 게 더 나은지 혹은 이거 그림 봤을 때 이 그림이 너무 별로다, 이 이미지가 너무 별로다 라고 하시면 또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제가 이제 아직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으로 저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MVP 그러니까 최소 존속 제품, 최소 존속 그런 채널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려는 컨텐츠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나은 뭐 최고의 퀄리티의 뭐 영상을 제공하겠다는 건 좀 너무 거창하고요. 이전보다는 조금 나은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제가 하는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드신다거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응원의 댓글도 주신다면 그 부분을 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좀 이론적인 부분들은 SEO입니다. Search Engine Optimization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O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저희가 용어 정리할 때 SEO뿐만 아니라 뭐 SATA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드릴 텐데, 우선 SEO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이트를 검색자에게 최적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검색 엔진을, 엔진이 돌아가는 것들을 최적화시킨다라는 거겠습니다.
검색 엔진의 기준에 최적화해서 검색 순위를 올리는 것으로 많이 검색 엔진의 기준에 최적화해서 검색 순위를 올리는 것을 많이 오해하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검색 엔진 검색했을 때 잘 검색되는 것도 이제 의미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SEO는 검색 엔진 결과에 컨텐츠를 노출시킴으로써 웹사이트 트래픽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끔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EO는 소비자 구매 여정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의 역할을 하는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서 소비자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는 넘어갈 수 있게 도와 이탈 없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색을 통해서 정말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전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촉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 최적화다. 단순히 상단에 노출되고 검색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객이 그 검색을 통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탈 없이 구매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90%의 소비자들이 검색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검색한다는 거는 소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가 크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 결과를 통해 보다 깊은 정보 탐색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보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이 검색이라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 검색을 좀 검색에서 구매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소비자들에게 검색은 구매 여정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95%의 소비자들은 검색을 통해 본인이 문제나 니즈를 만족시켜줄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죠. 95% 같은 경우에. 그리고 94%의 소비자들은 구매하기 전 검색을 통해 2개 이상의 다른 브랜드와 제품을 비교하거나 관련 리뷰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95%는 검색을 통해 정말 문제나 니즈를 만족시켜서 제품 서비스를 발견한다고 했고 94%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경우에 구매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검색 부분을 최적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떻게 유입을 시켜서 그 다음에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툴인 그로스 해킹 부분도 중요하지만 검색의 부분에 있어서는 검색한다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잘 활용하고 이 고객의 행동을 최적화해서 구매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구매 엔진,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O는 Search Engine 옵티머제이션 이 부분들이 검색 엔진 최적화, 즉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탈 없이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검색하는 과정을 통해 이탈 없이 구매까지 가는 것. 이것이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론 파트에 대한 부분 수업은 이제 마쳤고요. 이제 저희가 책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 사례 파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론 파트 수업을 진행하다가 또 이렇게 뭐 크로스 해킹이라든지 또 뭐 PMF 그다음 AARR 모델과 같은 약간 세부적인 사항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이캠퍼스에서 질문 주시거나 혹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아주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례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케팅 불변의 법칙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제 서로 나누고 있는데 17, 18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법칙인데요. 예측 불가의 법칙입니다. 예측 불가의 법칙은 경쟁자의 계획을 예측하지 못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시장에서 경쟁자의 계획을 예측해야 한다. 즉 예측해야 우리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우리 회사의 미래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 17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회사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스스로를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융통성을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변화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즉 변화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화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고요.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 대처한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조직 내에 폭넓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두는 것이다. 즉 다양한 선택 혹은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이 조직 내에 있어야 되고 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조직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산업에 좀 특화된 학과다 보니까 화장품 산업에 좀 적용을 했을 때 지금 화장품 산업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발전까지는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용기적인 부분에서도 더 혁신적이고 좀 놀라운 변화는 앞으로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용기적인 부분에서 획기적인 부분 쿠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쿠션 아모레퍼시픽에서 처음 만들었던 쿠션 제품 같은 경우 용기적인 혁신성을 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아주 뭐 되게 놀랍고 좋은 제품이긴 하나 이제 저희가 용기적인 한계와 또 내용물적인 한계에는 좀 부딪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장품 산업은 이제 다른 영역의 산업과의 융합이 중요한데 그 융합에서 저는 좀 가장 크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자동차의 자율주행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주행했을 때 이제 남성분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또 동영상을 보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적용된 자동차를 탔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화장에 대한 니즈 또 피부 관리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미용 그 미용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자율주행 산업과 화장품과의 그런 융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도 정말 화장품 산업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더 크게는 AI 로봇과 같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도 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장품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혹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화장품 산업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AI 로봇과 같은 산업과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또 예측 불가능한 변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자율주행이나 AI 로봇과 같은 그런 첨단 산업 넘어서의 그 최첨단의 그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또 불현듯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18번째는 성공의 법칙입니다. 성공의 법칙. 자, 많은 경우 성공은 자만심을 낳고 자만심은 실패를 낳는다. 이 부분이죠. 즉, 어떠한 영역에서 성공했던 회사가 다른 영역에 진출했을 때 많이 실패한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책에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은 자만심은 성공적인 마케팅의 적이다. 마케팅에 필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객관성을 잃는 경향이 있다.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시장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시장이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대로 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이전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즉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영역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한 영역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 진출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된다. 즉 내 성공 경험에 매몰되지 말고 나의 판단력에 매몰되지 말고 시장이 원하는 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시장이 원하는 전략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는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를 좀 봤을 때, 내가 좀, 내 나름대로 성공할 좀 자만한 영역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제 작년에도 한 논문을 한 6개 정도 등재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화장품 해외 영업은 이제 한 15년 차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그런 전략들에 관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화장품 해외 영업하면 안 돼. 이런 건 좀 아니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속으로는 자기가 뭐가 한다고 내가 더 잘하는데 라고 하는 좀 자만심이 있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처음에 논문 쓸 때가 좀 어려웠지. 논문을 쓰고 학생들하고 계속 논문을 써가면서 논문 증제가 또 이런 프로세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 부분도 좀 저한테는 자만의 영역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취업 관련 사항에서도 좀 자만심이 좀 있지 않나. 제가 이제 정말 첫 직장 남양 유업 때부터 대학생 자기소개서 면접을 봐주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있고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자만심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트렌드도 계속 변화가 있고 사회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변화 또 시장의 변화를 좀 빠르게 캐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또 제가 또 유튜브 채널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최고고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자만한 마음이 아니라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축구 선수,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겠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한참 잘 나가고, 지금도 이제 잘 하고 있는데, 되게 겸손함으로 좀 유명한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손흥민 선수처럼 어떠한 뛰어난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더 최고가 되기 위해, 혹은 그 동료들을 또 이제 같이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잘 챙겨주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인생은 성공의 연속 속에서도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잘한다 하더라도 좀 교만하면 좀 꼴 보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저 이제 좀 교만함을 넘어서 더 겸손하게 실력을 쌓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1, 2, 3교시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말 수업 들으시라고 많이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텐데, 다음 주 오프라인을 만났을 때, 저희 이제 19, 20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9, 20 마케팅 불변의 법칙도 끝까지 잘 읽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직접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은 또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문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